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씩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약사항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40만원, 부부가구 6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공약사항이 조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또 인상되는 경우에도 또 소외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던 몇 가지 사항들이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언론 보도, 법률 개정안, 유튜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 6가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소득 상위 30%인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까지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180만원,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7,5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까지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88만원, 지원금액은 최대 49만 2천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가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또는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재산 좀 모은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이냐.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왔는데 세금을 잘 내온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을 하니 이것이 웬 말이냐. 오래전부터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살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이 비싸다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니 말이 안 된다. 더구나 늙어서 소득도 전혀 없고 오래오래 살던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고 하니 도대체 웬 말이냐. 또한 이러한 역차별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빼돌린 다음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은 하소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10만원 인상 공약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공약 관련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만원 인상하지 말고 현재 금액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달라. 소득 수준별로 지급 금액을 차등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달라.
수급 연령을 상향해서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일정 나이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달라. 이와 같은 댓글들이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권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21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5명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기준을 선별하여 최대 약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노동 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볼 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부 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소 안전장치인 노인 기초연금은 가족과 본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의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도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서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이며 기초연금 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필요함을 제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100%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은 하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를 하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을 감액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급액의 일정 부분 차등을 두더라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분들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지급액을 일정액 감액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주요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단독가구 연금액은 46만 1250원을 초과할 시에 이 금액대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할 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대비 감액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경우 월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30만 7500원 전체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인 가구 월 46만 125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연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노후의 빈곤 해소라는 국민연금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부과, 건배료 부과,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100%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결국 국민연금 수령자, 가입자에 대한 2중, 3중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연계 감액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연계 감액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연금을 통한 자구적인 노후 준비에 역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부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도 생활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각자 사정에 의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나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로가 가능한 시니어님들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내 자신의 소득 환산액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고자 재산을 자녀나 주변 지인들에게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연계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삭감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이렇게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다른 혜택까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액 직영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재직기간이 짧았거나 낮은 직급에서 재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6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금의 제도 개선은 일시에 바로 개선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소요 금액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각계 각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